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격 협상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대화문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여러 명이 의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 협상과 관련된 단어 8개, 문장 8개, 그리고 대화문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가격을 올리다, 내리다. 자, 가격을 높게 만드는 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내리다 라는 거는 지난번에 가격보다 더 낮게 만드는 걸 내리다. 이럴 때 가격을 올리다, 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가격을 조정하다. 가격을 조정하다 라는 말은요, 회사에서 제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조정하다 라는 단어는 서로 맞는 타협점을 찾아서 거기에게 의견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조정하다 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다 라고 한다면 서로가 의논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단가를 높이다, 낮추다. 단가라는 거는요, 물건 하나의 가격, 그것을 단가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제품을 새로 생산하면 그 제품의 가격을 높게 할 것이냐, 낮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죠. 이럴 때 단가를 높이다, 낮추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음은 단가를 책정하다. 책정하다, 이 말은요, 계획을 세워서 결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가를 책정하다, 이 말은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단가를 책정하다 라는 말을 쓰죠. 다음은 가격을 협상하다. 협상하다, 이 말은요, 어떤 목적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 이것을 가격을 협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단가가 상승하다. 자, 단가가 상승한다 하는 말은요,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이 올라갔을 때 단가가 상승하다, 올라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단가가 상승하다입니다. 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격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앞에서 가격 협상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품 업체들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자, 요즘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요. 명품 업체라고 하는 건 아주 비싼 고급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을 명품 업체라고 합니다. 이 명품 업체에서 원래 있던 제품의 가격을 해마다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주 원망도 많이 하고 싫어한다는 소리도 많이 하죠.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명품 업체들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다음은 개점 10주년 행사로 가전제품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보통 회사나 업체에서 오픈한 지 10년 정도 되면 기념 행사를 하죠. 이럴 때 가격을 아주 많이 저렴하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개점 10주년 행사로 가전제품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파격적으로 내렸다는 건 아주 많이, 아주 크게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제품의 가격을 하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정하다,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하향 조정, 이 말은 가격을 좀 낮춰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하향 조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품의 가격을 하향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단가를 높이면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제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높이면, 더 비싸게 높게 만들면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품의 단가를 높이면 매출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새로운 핸드폰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가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할인폭이 크지 않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값을 낮춰줄 수 있는 폭,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품을 좀 깎아달라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단가를 저렴하게 책정해서 할인폭이 크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가격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 거래처하고 가격 협상을 항상 하게 되죠. 우리는 더 비싸게 받고 싶고 거래처에서는 더 싸게 해달라고 하고, 이럴 때 서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만한 합의, 즉 제대로 된 결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처와 가격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품의 단가가 상승해서 완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요소들의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문장이죠. 부품의 단가가 상승해서 완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우리가 가격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문장을 공부했어요. 평소에 이러한 단어나 문장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러한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온 문장 그리고 단어 정확하게 공부해서 적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은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대화문은 투안 씨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는 대화문이에요. 여러분이 투안 씨의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대화문을 잘 듣고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한송이 씨가 투안 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투안 대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호철 팀장님입니다. 자, 보통 처음 거래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온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죠. 그 사람의 먼저 직함을 부르고 우리 회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안 대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호철 팀장님입니다. 투안 씨도 역시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배한전자 영업팀 대리 투안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처음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자기의 회사 그리고 자기의 직함을 이야기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배한전자 영업팀 대리 투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호철 팀장이 이야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배한전자 제품이 타 제품보다 우수하더라고요. 자, 투안 씨가 먼저 보낸 자료를 잘 읽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배한전자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더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배한전자 제품이 타 제품보다 우수하더라고요. 투안 씨가 역시 대답을 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배한전자는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보면 무척 만족하실 겁니다.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점이 다른 회사보다 좋다. 그래서 품질 관리, 제품에 대한 관리뿐이 아니고 사후 관리, 판매 후에 관리까지 잘 한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배한전자는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보면 무척 만족하실 겁니다. 이호철 팀장이 이야기하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납품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자, 회사에서 거래처를 만나면 항상 가격에 대해서 협상들 많이 하죠. 이럴 때 정중하게 납품 단가, 우리에게 주는 가격을 좀 조정해달라. 보통 조정해달라는 건 좀 낮춰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납품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투안 씨가 대답을 하죠. 단가는 아시다시피 최대한 낮추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 투안 씨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낮은데 여기서 더 낮게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가는 아시다시피 최대한 낮추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투안 씨가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호철 팀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정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단가를, 제품 가격을 더 낮게 해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즉, 우리가 너희 제품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서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정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안 씨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죠. 더 낮춰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더 낮춰줄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잠시만요. 만약 이번에 우리 제품을 1000대 이상 계약하시면 여기 제시한 금액보다 약 3%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을 1000대 이상 아주 많이 사주시면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격보다 3% 정도 더 깎아주겠다. 이렇게 투안씨가 다시 제시하죠. 처음에는 안 됩니다 했다가 그러면 많이 사주시면 깎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잠시만요. 만약 이번에 우리 제품을 1000대 이상 계약하시면 여기 제시한 금액보다 약 3%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철 팀장님이 만족하시네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한송이 대리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큰 결정은 팀장님들이 결정하시고 그 나머지 세부사항, 언제 어떻게 제품을 보내고 받을 것인가, 그리고 돈은 서로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 건가, 이러한 것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하게 되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한송이 대리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투안씨가 대답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격 협상과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아주 예의 있게 해야 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대화문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가격 협상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 그리고 대화문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